뉴스 시작합니다. (21대) 국회 비례대표인 이수진 의원은 지난 15일 제22대 총선 성남중원에서 경선을 통하여 후보가 되었습니다. 이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 원내 대변인을 맡으며 키운 실력으로 노동자, 시민, 사회적 약자들과 늘 함께했던 진정성으로 중원구 민생 현안을 빠르게 해결하겠다고 다짐하며 출마했는데요. 18일 오전 11시 성남시 기자협의회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럼 바로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지역구를 놓고 윤영찬 의원과 경선에서 승리한 이수진 의원이 국민의힘 윤용근 후보와 선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남 지역 정가는 민주당이 야권연합 등으로 노동계의 원팀이 되어 구도적으로는 노동계의 뿌리가 되는 중원에서는 야권이 유리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심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선거사무실에서 성남시 기자협의회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간의 뉴스를 통해서 자주 보도가 됐었죠. 비례대표에서 서대문에서 준비를 2년 동안 하시다가 성남중원으로 또 이렇게 출마를 결심해서 오셨는데 나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왔다. 이수진은 이렇게 해서 이곳에 오게 됐다. 이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출마의 연입니다. 네. 먼저 이렇게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성남중원에 출마하게 된 정말 가장 중요한 이유. 비례대표는 결국은 지역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것이 정치인으로서의 책무입니다. 특히나 그런데 왜 성남중원이냐? 성남중원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고향이자 심장과도 같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시민들을 위해서 펼쳤던 정책들, 이 정책들이 지금 국민의힘 소속의 시장이 된 다음에 표류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다 무너지고 민생이 파탄나고 이런 것과 닮아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남중원 우리 시민들을 잘 살피고 돌보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게 정치인, 저 이수진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려줄 수 없습니다. 지금 다시 시작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실제로 국회의 시계를 멈추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선을 통해서 이미 검증된 실력으로 그 힘으로 성남중원 우리 시민들의 바람들을 확실하게 잘 펼쳐나가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민주당 교수 이동규 기자입니다. 네? 성남중원 현역 의원인 윤영찬 의원과의 경선에서 승리를 하셨어요. 그 승리하게 된 이유, 예비 후보를 원팀으로 어떻게 또 성사시킬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성남중원은 정말 뜨거운 도시입니다. 실제로 성남중원의 표심, 제가 경선에서 승리하게 된 것은 우리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해야 된다. 이것이 용솟음 쳤기 때문에 나왔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선은 경선입니다. 경선 이후에 이제 민주당은 원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진보당과도 야권 연대 여론조사를 통해서 저로 이제 단일화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뜨겁게 소용돌이 치고 있는 중원에서 실제로 윤석열 정권 심판하고 제발 민생 좀 잘 챙겨라. 이 요구에 저희 민주당원들 또 여러 후보님들 그리고 또 우리 전현직 시의원님들 이 중원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민주당의 원팀 정신입니다. 이 정신을 오롯이 시민들을 향한 마음, 시민들을 챙기는 마음으로 저희가 총선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한미디어 최지순 기자입니다. 네. 지금 야권 후보가 선거 때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지금 현재 정부와 어떻게 협의해서 중원구에 가능한 실현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이 결국 중앙에서 법을 만들고 그리고 예산을 또 배정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지역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지방의원들, 도의원들, 시의원들과 함께 신속하게 주민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실력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저는 법안들도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이렇게 좀 다녀보니까 또 전통시장들이 좀 법률 미비된 부분들이 있어서 어려움을 좀 겪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든지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안 나와버리면은 지방정부도 안 해버리고 말고 전 정부에서 성과를 낸 사업들이라도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안 해버리고 이런 것을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오로지 시민이고 지역 경제가 파탄남으로 인해서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의 좀 미비된 부분들을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잘 아시겠지만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중소기업 사장들도 좋아하시고 청년들도 좋아합니다. 조금 대기업에 취업을 못하지만 중소기업에 입사를 해서 2년간 그만두지 않고 다니게 되면은 또 지원되는 금액을 통해서 일정 부분 2천만 원 정도의 또 재정을 좀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거든요. 이런 걸 정권이 바뀌니까 예산을 싹둑해버립니다. 그럼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럼 중소기업도 힘들어지고 청년들도 실제로는 일자리의 공간이 줄어듭니다. 뭔가 노력하고 또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정권이 바뀌었을 때 바로 없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법률을 통해서 좀 안정적으로 가게 만든다든지 이런 일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법안은 법안을 통해서 중앙에서 만들어내고 또 신속하게 지역의 민원이 담긴 또 경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복지 문제나 이런 것들은 우리 시도위원들과 제대로 된 예산 책정을 통해서 그리고 또 시민들이 원하면은 이제 보수 정부라 하더라도 무조건 안 된다라고 얘기 못 할 겁니다. 이런 요구와 바람들이 저희와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제대로 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남 견월의 이명희 기자인데요. 네. 어떻게 보면은 중원이라는 지역이 새로운 지역구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또 이런 주민들도 과연 잘 해냈을까 그런 염려도 하고 또 기대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좀 밝혀 주시고요. 네네. 또 하나는 그 이선으로 국회 입성을 하신다면 네. 어떤 의정 활동을 펼칠 계획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4년 동안 실제로 바깥에서 바라보는 국회의원이라는 역할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건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낸 4년은 저에게는 10년 같은 그런 역할들, 그런 성과들을 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성과들, 그런 역할들을 이제 중원에서 우리 시민들께서 바라는 모습으로, 그래서 제가 이미 검증된 실력이다. 그리고 재선의 힘으로 이제 멈추어서 연습하고 준비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아니라 바로 투입될 수 있다. 네. 그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국회 시계라는 게 모든 의원들에게 똑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냐는 열정도 중요하고 경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초선 때 이루었던 성과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시민들께서는 제가 좀 돌면서 이렇게 상가나 어르신들이나 또 맞벌이 부부들 만나서 얘기를 많이 들어보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원도심으로 과거에 사실 성남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심장이었는데 그 뒤에 점점점 그 개발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딜레이되면서 많이 좀 소외감을 좀 많이 느끼셨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돼서 재개발, 재건축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게 좀 지지부진하거나 신속하게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 그리고 주민들의 생각들이나 어려움을 충분히 담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어려움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해결하고 그리고 또 교통 인프라가 잘 깔려 있어야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청년들도 또 출퇴근 문제라든지 또 일자리 문제 이거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수강선, 미래 3동선 그리고 또 트램을 설치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빠르게 역할을 좀 해야 된다. 또 그뿐만이 아니죠. 이게 좀 주거복지 도시가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화복지 인프라들이 함께 가져야지 아파트만 덩그러니 있는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또 중앙에서 얼마나 역할을 잘 해낼 것인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는 상대원동에 그 산단 있지 않습니까? 예, 하이테크밸리 여기에 실제로 4천여 개의 기업이 들어와 있고 4만여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그 산업단지들의 어떤 구조 고도화, 현대화를 통해서 정말 일하고 싶은 직장이다. 그리고 뭐 ICT가 뭐 잘 돼 있는 판교라든지 대형 병원들이 입지해 있는 또 분당이라든지 이런 쪽이랑 같이 연계해서 먹거리 앞으로 일자리 어떻게 만들어 나가실지 그런 일들을 잘 챙겨보고요. 제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재정법으로 통과시킨 성과를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산업 전환에 따라서 노동 전환, 지역사회의 어떤 전환들이 이루어지거든요. 이럴 때 정부가 지원하거나 관련 법을 통해서 위원회를 만들고 그리고 또 지자체까지 같이 거버넌스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소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디지털 대전환이라든지 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대전환에 있어서는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은 정의로운 전환이 중요합니다. 그 전환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이 있어야 되고요. 또 법이 있어야 예산이 책정이 됩니다. 그런 법을 제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중앙에서. 이제 앞으로 지역에서 그 법이 정착이 되도록 하는 것들, 또 지역 경제가 살아나도록 열심히 또 펌프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원, 그런 역할들을 한다라면은 아마도 성남 중원에 제가 좀 늦게 왔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께서는 아 그래 씩씩하고 또 아주 또 집요하게 인내심 있게 성과들을 많이 낸 그런 의원이 우리 중원의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겠구나 또 이렇게 기대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약이 뭐냐 이거예요. 그렇죠. 공약이 뭡니까? 가장 절실한 절실한 공약. 사실 그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면서 제가 약간 공통점 같은 게 우리 성남 중원에 뭐 이제 3선 4선 의원 나오면 좋겠다 이런 말씀 참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초재선하고 이제 못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보면서 좀 힘있게 그리고 기왕이면은 여당 의원이면 더 힘이 있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도 같이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성남 중원의 시민들께서는 굉장히 용감한 역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대로 일하지 않으면 회초리도 들 줄 아십니다. 그래서 성남 중원에서 일하는 국회의원이 자주 바뀐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도 상당한 역량을 가지고 그리고 의식을 갖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한편으로 참 건강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건강해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많은 공약들 늘어놓는데 이게 진짜 빈 공약이 아니라 지켜야 된다라고 마음에 담고 시민들께 약속한 거에 대해서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인지에 대한 진정성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고 그 국회의원들마다 평가가 다양합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도 뭐 의원 평가를 서로 간에 상호 간에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의원 평가를 하지만 평가하면서 이분이 과연 의정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의원들이 지역사회에서 하는 일과 또 중앙에서 하는 일과 굉장히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근데 법이 없으면은 지역에 일을 못하죠. 조례도 법이 없으면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예산도 배정 못하고 또 조례를 만들기도 매우 어려워서 또 지방의원들이 국회의원들한테 요청하고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제발 이런 법이 좀 있어야지 우리가 너무 힘들다. 우리가 하는 건 한계가 있다. 또 야당의 의원들 더 힘드시겠죠. 그럴 때는. 그래서 실제로 중앙에서 중심을 잡아서 기본을 잡아주지 않으면은 지방의 발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작업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에 무슨 일이 있는지 늘 소통하고 만나고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일요일 민생 경청하고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숙제처럼 하지 않는다라면은 뭐 루즈해지겠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본인들이 이렇게 늘어놓은 공약들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고 그게 정치 불신으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법안을 137개를 대표 발의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국민들께 꼭 필요한 법안들 그런 법안들을 여당 시절이든 야당 시절이든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그리고 기자회견하고 관련된 조직에 계신 분들과 같이 간담회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끊임없이 했거든요. 총선 지방선거 때 그때도 끊임없이 만나고 현장에 가서 얘기 듣고 그래서 지역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앙이 지역과 괴리된 현장의 시민들과 괴리된 일들을 한다라는 그런 안타까움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제 의지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결국은 우리가 원도심으로서 과거에 굉장히 중심이었는데
이제서야 재개발, 재건축들이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이것에 대한 신속한 추진에 대해서 아무래도 사방에서 공사가 벌어지면은 주민들이 좀 불편하시겠죠. 아이들 키우기 좀 불편하시고 교통도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 좀 빠르게 결정이 되고 주민들과 소통해서 결정이 됐으면은 신속하게 추진을 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에서의 역할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야 시장이 뭐 시장과 국회의원이 달라도 저는 협조할 거는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도 그 국민의힘 출신이시지만 지역에 대한 사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랑이 있다라면은 그 야당 국회의원과 상시적으로 좀 만나서 어려움이 무엇인지 얘기도 좀 하시고 중앙에서 풀어줘야 될 숙제가 빠르게 풀어져야 지방이 이제 순환이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소통들은 저는 끊임없이 할 거고요. 여야를 넘어서서 그런 소통을 해야지만 우리 중원구 주민들께서도 역시 중원구다. 국회의원 잘 뽑았더니 이렇게 제대로 역할들 하는구나. 자잘한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그리고 결국은 일자리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지역 경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했었던 공약이라 말씀하지만 제가 주로 했던 역할들이 결국은 경제와 연관된 일자리 연관된 일들이 아니었습니까? 4년 동안. 그렇다면 성남 중원구도 경제와 일자리가 풍성해지는 일들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 성남 중원구가 재미나게 다들 좋다. 예, 쾌적한 도시, 주거복지도 물론이거니와 일자리 많으니까 청년들 늘어나고 청년들 늘어나니까 또 아이들도 또 늘어나고 또 지역 상권도 활성화되고 이게 다 연계되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남 중원의 행복은 결국은 국회에서 제대로 일하는 의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성실하게 진실되게 일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중원구에서 우리 시민들께서 저에게 뜨겁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2달 동안 발품을 팔아가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만나서 들었는데 저는 그 일들이 너무너무 하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하고 싶기 때문에 지금 절실하게 또 성남 중원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남 중원구 주민 여러분, 성남 중원구 주민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그냥 정치인의 미사 여구가 아니라요. 저도 아이 둘을 키우면서 직장 생활을 했고 간호사로 힘들게 3교대 근무를 하면서 좀 행복해지고 싶다. 그런데 그 행복이라는 것이 또 우리 아이의 행복이기도 하지만 우리 아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 친구가 행복해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그게 바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중원구의 아름다운 그런 서로 배려하고 나누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약속드리고 싶은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요새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많이 어려우시죠?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주민들과 공감하고 소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풍성해져야 됩니다. 일자리가 풍성해져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성남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현대화, 고도화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강선, 그리고 위례 3동선, 그리고 SBRT, 또 트램 설치 이렇게 교통 인프라가 잘 깔려야 더 많은 청년들이 더 많은 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역에서 열심히 우리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뛸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저 이수진 진실하고 성실하고 절실합니다. 늘 성남 주민들, 우리 중원구 주민들 곁에서 호흡하고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남 중원 민주당 후보 이수진 후보와의 인터뷰였습니다.